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공의 길 1번입니다. 자, 성공의 길 1번에서는 6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길 2번은 또 6가지에서 전체 합쳐서 12가지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 성공의 길 1번의 첫 번째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작을 잘할 수 있는지, 준비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꿈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꿈을 어떻게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몇몇 이렇게 방문하지 않았는데 갈 데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단을 다 적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시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 설명, 쇼드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사업 시작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꿈을 가시화해야 됩니다. Y라고 그럽니다. 이 Y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는지, 왜 애터미 사업을 정말 성공해야 되는지, 이 Y를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설정을 해 두어야만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힘든 과정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꿈을 가시화하는 것, Y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 목록을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는 어디를 가보고 싶으며 또 뭘 배우고 싶으며 부모님의 용돈을 얼마 드리고 싶으며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애터미에서는 그것을 인생 시나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확신이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그때 포기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회사는 완벽한가? 정말 이 회사는 오래 갈 회사인지,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 본 다음에 정말 품질이 좋고 싸다고 생각이 들어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정말 균등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시나리오가 첫 번째라고 성공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작성을 했는지 스폰서분하고 상의를 해서 명확하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힘들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 이런 명확하게 각오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죠. 해모임 장사가 아닙니다. 앱솔루트 장사가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제품과 회사와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런 멋진 도구를 가지고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꿈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내 꿈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세워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애터미에서 큰 성공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매월 1억을 받아가지고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움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터미 제품 한번 써보고 그냥 가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절당했을 때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러면 몇 군데 얘기하다가 아이고 애터미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하게 공부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나는 안 하지. 또 원래 하던 거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애터미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멋진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족 지연을 시켜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애터미가 돼야 됩니다. 애터미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항상 2순위로 밀려나갑니다. 애터미가 2순위로 밀려버리면 계속 성공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고 급한 일도 생기고 계속 생기죠. 그럼 애터미를 항상 계속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애터미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내가 직장 생활 하듯이 애터미를 1순위로 두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듯이 애터미를 1순위로 두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잘 돌봐주지 못한다든지 여행을 잘 못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만족감을 뒤로 조금 미뤄두셔야 됩니다. 내가 골프 좋아하니까 매주 골프 치러 가고,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영화 보러 매번 가고, 매번 가족 여행 가고, 그러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부족하면 애터미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우선순위는 1순위로 애터미를 두고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애터미를 창업하신 분의 이 창업자 정신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차성역자이신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애터미를 창업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 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거 맞는 건가?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완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완벽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내가 성공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책이 있죠. 이 부자 아빠하고 가난한 아빠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만이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 이꼬르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매번 늦게 자고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부자들은요, 모두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대기업의 오너들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4시 반, 5시 되면 다 일어나시죠. 우리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부자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좀 지연시키는 걸 말합니다. 애기하고 놀아줘야 되는 것을
조금 뒤로 밀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애기하고 놀아주면 애기는 정말 좋고 같이 성장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막상 그 애가 자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못 돼가지고 유학을 못 보내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못 해준다는 거죠. 자,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애기하고 돌봐주는 거는 잠시 긴 시간이 아니죠. 잠시 조금 밀어주고 틈틈이 내가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확률 사업입니다. 확률이 올라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죠. 1시간 활동하는 거하고 10시간 활동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준비하는 그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성공자가 되고야 말 거야. 나는 월 1000댁이 될 거야. 월 3000댁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어야만이 그 다음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업가다운 사고를 가진 나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슈퍼 마인드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는 나를 보고 따라한단 말입니다. 원판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사업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행동도 사업가답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너가 그것을 보고 따라해서 정말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 마인드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사장 마인드로 내가 사업을 항상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창업자의 생각을 배우게 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애터미를 창업하실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다 앞서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애터미를 창업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모인 분들도 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강의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회사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업자 정신을 배워가지고 그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왜 못해?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창업자 정신을 머리에 되뇌면서 따라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항상 어떠한 대가가 됐든지 대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준비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꿈을 작성해서 가시화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적으라는 뜻입니다. 애터미 사업 성공하시는 분 대다수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모두 다 인생 시나리오를 원대하게 작성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더니 성공의 자리에 왔더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품 애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트를 체인지하고 그 마트 체인지로 해서 덕이 되는 것을 알려나가는 일이죠. 주변에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써봐야죠. 내가 애용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써보지 않고 자랑하면 그것이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좋다 카더라. 대부분의 고객은 눈치를 챕니다. 얼굴 보면 대부분에 알죠. 화장품 쓰고 있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에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 애용 계획표를 딱 세워서 집에 있는 제품을 하나 바꿔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애터미 쇼핑몰에 600여 가지가 있죠. 아자몰에는 10만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 가보는 겁니다. 아자몰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하나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 것은 전체 바꿔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필요치 않는 것은 굳이 이렇게 구매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하나 바꿔야 나가야 될 것들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애용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명단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단을 어떻게 내가 세워나갈 건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 방법을 학습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홈미팅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홈미팅은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애트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 홈미팅이라고 그럽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이제 집이 아니면 센터에 와셔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폰서하고 어떻게 첫 번째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배우고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준비를 해야 됩니다. STP라고 그러죠. 쇼더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5분 안에 회사, 그 다음 제품, 마케팅 플랜, 그 다음 비전, 이 네 가지 테마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5분,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코어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큰 성공의 줄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는 성공의 8단계고 하나는 에이코어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즉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 나는 5년 뒤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애용 소비자가 늘어나면은 나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만나서 애용자를 만들어 가게 되면 나의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복제가 이루어져서 나와 같은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기하급수의 원리에 의해서 엄청난 소비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뭐 센터 왔다 갔다만 하고 스폰서가 내일 다 해주는 거야, 내 파트너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 내가 해야 되구나, 이것을 찾아서 내가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예비 파트너가 계시면은 함께 공부하는 일이고요. 함께 참가해보세요.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석세스 아카데미 날짜를 기억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 틀어서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단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가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은 나만 애용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제시켜 나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죠. 사업 초기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의할 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성공자분한테 물어야 됩니다. 성공하신 분이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래서 일일이 다 우리가 묻지를 못하니까 성공자의 강의를 매일 1시간씩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공자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성공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 성공자의 강의를 매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식, 즉 마이웨이로 사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이웨이로 해가지고 성공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독재를 해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밥솥에 밥을 앉혀놓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블로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기가 계속 들어와서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플러그를 갖다 콘센트에다 꽂았다 뺐다 하면 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설밥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안 했다가, 그죠? 센터에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서는 밥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성공자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 방식대로 사업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화로 사업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설명하게 되면
듣고 계시는 분이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딱 앉아가지고 만나가지고 A4 용지 꺼내서 그대로 필기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A4 용지 필기해가면서 설명해야 되냐면 그래야만이 상대방 그 듣고 있는 그분이 눈이 그 연필 끝에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고 보면서 이렇게 쇼트 플레이를 듣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더 빠르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창회라든가 계모임 등에서는 한꺼번에 절대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10명 모였는데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을 얘기할 사람이 반드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은 아니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꼭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다단계는 나빠.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자석료 관여대가 피해본 적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애터미 이전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경험해가지고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분하고 쇼더 플랜을 이어가고 만남을 이어가서 그분하고 함께 한 다음에 그분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꼭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듣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원보다는 미팅이 반드시 우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원을 하러 갑니다. 그렇죠? 후원하러 갑니다. 파트너를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근데 미팅이 있는 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파트너도 그대로 따라서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미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파트너가 많아졌는데 그 많은 파트너 분들이 원데이도 안 가고 석세스도 안 가고 그룹 세미나도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복제가 안 되죠. 전부 다 마이웨이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똘똘 뭉치지를 못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보다는 자기 확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나만 똑바로 세워 있어도 100%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 세워져 있으면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그대로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다음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이 흔들리게 되면 그대로 파트너가 알아챈다 이거죠. 그러면 조직이 똘똘 뭉쳐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자신보다는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사업가다운 단정한 용모와 복장,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추고 항상 만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부정적인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들어가지고 내가 애텀이라는 정보를 잘못 깨닫고 그냥 포기하게 되면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게 없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말 나는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절대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게 귀담아 듣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 평생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한 달, 두 달 빨리 한다고 해서 그거 뭐 임페리얼 마스터 빨리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 하나가 이제 부정을 얘기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중심이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환경만큼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즉 각각의 탤런트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터미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만 가진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오늘 가기는 가는데 뭐 이 사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만나러 가지만 이분은 반드시 이 사람을 성공해야 돼, 내가 꼭 성공시켜줘야 돼, 함께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가야 성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꿈을 가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꿈은 구체적이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꿈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5년 뒤에 반드시 로얄 마스터가 되어서 월 2천만 원을 받을 거야,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할 거야,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집을 바꿀 거야, 차를 바꿀 거야, 근데 어떤 차를 바꿀 거야, 금액 얼마짜리를 바꿀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생 시나리오에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오는 환경 때문에 정말 내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꿈을 전혀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그 꿈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내 꿈이 이랬었지,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 이 꿈을 이루어 나갈 거야, 전 세계 여행을 갈 거야, 해마다 여행을 갈 거야,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꿈은 커야 됩니다. 원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그 꿈을 다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피니트 마스터가 되어서 월 1억이 매월 들어온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써도 매월 1억 들어오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도 그죠? 비즈니스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을 크게 세워야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꿈을 가시화해야 됩니다. 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전부 기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시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꿈을 성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장사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자산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오늘 소비자 한 분 만들었으면 자산이 하나 쌓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 소비자를 한 분, 두 분 쌓아가면서 내 자산이 하나, 둘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욕구와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원하는 꿈을 분명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반드시 달성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놔야 되겠고요. 인생 시나리오는 반드시 적고 매월 새로 적어야 됩니다. 매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나보면 첫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그날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작성할 때는 저는 부도가 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적는다고 해서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회장님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작성하라고 해서 그날 밤에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작성했던 그 시나리오가 분명히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했던 그 인생 시나리오가 거의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기한을, 내가 목표 달성 그 기한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다가 꿈에다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내 꿈은 인생 시나리오가 될 것이야, 그냥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는 그 꿈의 성취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5년 만에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고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안 됐어요. 5년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이 더 걸린 거죠. 근데 뭐 6개월 더 걸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여러분 계획대로 딱 정확하게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시스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알려주는 성공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마위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애터미 전달하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애터미 하다가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 왜? 그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석세스 아카데미 가보세요. 전부 성공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상담대로 해야 됩니다. 항상 스폰서하고 상담해 가면서 내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 되는 날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죠. 내 가게를 열어놨는데 손님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난데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해모임하고 막 주문합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 목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을 줄인 말인데요. 첫 번째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내가 5년 뒤에 로얄마스터가 되겠다. 그러면 3년 뒤에는 반드시 스타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스타마스터가 되어야 5년 뒤에 로얄마스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년 만에는 무조건 오토 판매사가 돼야 돼요. 1년 만에는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어야 3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만에는 오토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적어놔야 돼요. 그 따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목표를 적으면 안 돼요. 나는 5년 뒤에 임페르 마스터가 되겠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지금 성공한 임페르 마스터님이 5년 만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나는 시간을 1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는데 나는 3개월 뒤에 나는 국장 되겠어. 그런 일은 없죠.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불가능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첫 번째 도전하겠어. 그러면 내가 시간을 정하죠. 나는 6개월 뒤에 하겠어. 3개월 뒤에 달성하겠어.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가서 그때 가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몇 분이셔야 되고 3만 포인트 한 달에 주문하는 고객이 몇 명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만 포인트 주문하는 분이 몇 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한 분 있으셔야 되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할 때 전 제품 애용 계획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툴 구축 및 미팅 참석 등 시스템 조인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전체 다 알아보고 그 시스템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를 매월 초에 달력에다가 기록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매주 첫날 월요일에 그 계획표를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일과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스타마스터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현재 내가 스타마스터 월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를 지금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목표를 세워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스타마스터라 그러면 내가 일찍 출근하지 않을까? 내가 스타마스터 파트너 후원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뭐 센터도 출근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스타 마스터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 목표 로얄 마스터, 그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죠. 그죠? 그럼 파트너와 함께 성공해 가야 되겠죠.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파트너들은 절대 함께 성공해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로얄 마스터를 도전해야 내 파트너 샤론 로즈 마스터 분들이 스타 마스터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정선상략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선상략은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자성어죠. 절대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항상 바른 길로 해나가셔도 우리는 충분하게 성공의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작성과 A코어 실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A코어 실천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A코어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에 행동 요령들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루에 몇 분을 만나고 전화는 몇 명한테 전화를 걸고 카톡은 누구누구한테 하고 이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큐브 마인드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성공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장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세부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9시 출근 같으면은 뭐 9시 맨날 뭐 9시 5분 10분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바로 직장에서 그냥 퇴사당하죠. 항상 9시 이전에 딱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 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쉬고 싶어 하죠. 근데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파트너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나는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 저절로 성공했어. 그럼 파트너가 뭘 배우고 따라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애터미 티켓을 통해서 본사 주간 세미나 일정표를 확인하고 그것을 항상 본인이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목표와 매일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 행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회사든 간에 국가마저도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 전 제품 애용하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용 소비자 확보해 나가는 거. 내가 이번 분기에는 몇 명을 소비자를 내가 회원가입시키고 그 다음 애용자를 몇 명 만들고 포인트는 하루에 얼마를 달성해 나가고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SNS에 연락할 사람, 그 다음에 만날 사람, 회원가입 목표, 그 다음에 달성할 실적의 목표 이것을 항상 계획을 세워서 활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10번 이상은 쇼더 플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STP는 아주 간단한 거죠. 사업 설명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회사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나누는 것도 그냥 STP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얘기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하여튼 10번 이상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10명을 만나야 되죠. 10명을 만나야 10번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주간 세미나에 어떻게 초대를 할 것인가, 몇 분을 초대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데이 세미나 오롯 공장에 가는 거 초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 목표 세우는 것. 애터미 사업은 최종 귀결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몇 분을 초대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에 다음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몇 분을 모시고 갈 거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가야만이 그분이 모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서 깨달음을 가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분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다가 애텀에다가 좀 처음 듣는데 그럼 생소한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가게 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공자들은 어디에서 결단했는가 알아보니까 모두 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했다고 얘기를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몇 분을 모시고 갈 건가, 이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우리 세계로 사는 목표는
3개월 이내에 세미 파운데이션 목표 달성하는 것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미 파운데이션은 좌측과 우측에 각각 보름 동안 75만 포인트 달성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개월 이내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달성 세우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좌측과 우측에 세미 파운데이션 한 분을 육성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매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작은 포인트부터 파트너를 육성시켜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행동의 첫 번째 단계가 명단 작성하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확률 사업이라고 그랬죠? 확률을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명단이 많을수록 좋죠? 나의 명단을 그냥 적지 않으면 내가 전달할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대소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총첩장 보내는 숫자 있지요? 그게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250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명단 작성을 해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다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명단의 숫자는 우리가 사업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 소비자를 늘려나가는 사업이죠. 자산을 쌓아 나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바로 내 자산이 되는 것이죠. 명단이 있어야만이 자신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디 가서라도 딱 얘기를 하죠. 한 분 딱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설명해 그 사람 안 한다 하면 나도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전달해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명단이 많으면 이분 안 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명단은 시간과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싶어하는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명단 속에 있는 그분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터치를 해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막 1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울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명단을 작성해 봤더니 100명의 명단이 작성됐어요. 그럼 그걸 1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10명씩 한 달에 10명씩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명단은 내가 작성한 명단은 최대한 3개월 이내에 모두 다 만나서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사람한테 가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갔더니 아이고 어제 다른 사람한테 가입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딱 사업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다 만나서 애터미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다든가 제품을 구입하기 이런 게 아니라 애터미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죠? 자기 마음입니다. 그것을 회장님께서는 지 마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는 정보만 전달하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얘기 나누고 식당 가더라도 안면 트고 얘기 나누고 저 애터미 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뭐 애터미 쓰고 있다든지 애터미가 뭐예요 하는 사람 그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다음에 식당 가서 또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사귐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명단의 가장 큰 원천은 아직 모르는 명단이 명단입니다. 앞으로 알게 될 명단이 나의 명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명단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식당 갔으면 명함 한 장 가져와서 내 명함 기록에 내 명단에다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명단 작성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할 거야, 이 사람은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하면 잘할 거야, 못 할 거야.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거는 본인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명단으로서 기록만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차근차근 전달해 나가는 거죠.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도저히 애터미 사업을 할 여건도 안 되고 이유도 없어요. 돈도 많이 벌지. 그 다음에 시간도 없지. 그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애터미 사업에 월 1억 벌으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소비자가 될 사람부터 전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애터미 사업하자, 이거는 월 1억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명단 작성할 때는 노트에다가 명단을 적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분류를 해서 1, 2개월 내에 사업 설명할 게 사람들을 명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가지고, 이분들은 빨리 전달해야 된다. 이분들은 하게 되면 진짜 잘할 분들인데,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지금 퇴직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들은 빨리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따로 추려가지고, 먼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을 확정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또 새로 만나면 또 명단 추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열린 마음으로 기회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강하고 꿈이 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 명단을 살펴보면요. 신뢰가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 그 다음에 생필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연령, 그 다음에 2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는 분들, 그 다음 평균 정도의 경제 상황, 그 다음 나와의 친밀도 등 이런 분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절대 다른 거는 절대 듣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조금 후순위에 두고 그 빼면 안 됩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전달해서 우리 함께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회를 찾는 사람을 우리는 찾는 사업이다 말씀드렸죠. 명단 작성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나갑니다. 자, 직장 퇴사한 분들, 그다음 개인 사업하는 분들, 영업이나 또 홍보 계통이 있는 분들, 그다음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별할 때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분들, 대구 같으면은 뭐 서울에 있는 분들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상향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돈에 대해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헬스장도 이렇게 크게 운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분들,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애터미 안 할 거야. 절대 그게 아니었죠. 우리 그 성공자분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입시켜 놓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제이크 막 전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선별해 나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추가 수입을 원하는 분들, 그 다음에 생활 방식과 사고 수준이 높은 사람, 시간 자유를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 필요한 명단은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 시작을 알리고 싶은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먼저 알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면 아는 분들에게 내 식당 차렸다고 계속 다 알리죠?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빠짐없이 다 기록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장군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 기록해야 되겠고요. 자, 1차 명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사촌, 친구, 직장, 교회, 학교 모임 등 명단을 기록하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는 스폰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명단은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근무처, 그다음에 현재 상황, 특징 등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다음 어떤 분이 사업을 할 분인가,
사업에 관심이 많은가? 이것을 기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만날 때는 대화법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법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정달하듯이 하면 그분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청 위주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충분히 다 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터미가 안 좋고 뭐 어떻고 원자력 연구소가 미쳤나? 거기는 핵 뭐 그런 거 개발하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해모임을 연구 개발한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력 연구원은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고 전라도 정읍에 식품공학 연구소가 있거든. 그 두 개를 합쳐서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그래. 해모임과 화장품에 관계된 기술은 전라도 정읍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의 식품공학 연구소에서 개발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모르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모두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알려줄 건가를 먼저 들은 다음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야 됩니다. 즉시 시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내 욕심은 건물입니다. 내가 이분은 무조건 사업자를 만들어야 돼. 이분은 무조건 가입시켜야 돼. 이런 건 건물이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결과에는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해줬는데 회원가입도 안 해.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가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성공할 때까지 열정을 유지해 나가야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없이 만나러 가면 아이고 요새 네 애템이 좀 잘 안 되는 모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템이 좀 잘 되는 모이다 야 열정이 막 항상 철철 넘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효과적으로 접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뢰감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다 알려주지 말고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논쟁해가지고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칫솔 한 자루 살 분도 안 사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칫솔 한 자루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좋으시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써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지혜로운 만남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업거리 개념으로 절대 설명하지 말고 빅 비즈니스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죠. 내가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자본 하나 들어가지 않고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식적으로 지금 오픈한 국가가 25개 국가에다가 지난달에 유럽연합이 오픈됐지 않습니까? 31개국입니다. 현재 오픈된 딱 등록 오픈돼가 제품 전달까지 되는 국가가 56개 국가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를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사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전달하고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대하는 방법은요.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를 매달 며칠 날 한다. 그러면 몇 시에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휴대폰이나 메모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 돼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그때 내가 얘기했지. 그때야? 나 다음 주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체크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화로 초대할 때는 폼 잡고 초대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폼, 가족, 직장, 여가, 돈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업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래 요즘 가족 사는 건 어때? 여행 자주 다녀? 여행이 어딨나? 지금 먹고 살기도 있는데 직장은 잘 다니고 있죠? 직장 그만둔 지가 벌써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속 잡을 때는 주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짜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잡도록 해야 됩니다. 복수의 날짜를 제시해가지고 그 시간이 안 될 때는 다음에 연락하는 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개를 정해가지고 내가 제시를 해서
요 날짜에 되면 요걸 하고 안 되면 요 날짜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율을 높이는 자세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초대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할애를 해야 됩니다. 10분만 하면 돼. 뭐 이런 것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자세로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솔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초대를 해야 됩니다. 절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초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야. 나 너랑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뭐 성공하기 싫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내가 주가 되어서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매달려서 막 부탁하듯이 그냥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도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초대. 정말 이런 엄청난 빅 비즈니스를 너와 함께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자, 이런 자세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초대 방법에서 초대할 때 사업에 대한 욕심은 절대 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소비자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지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사업하겠다. 그것은 바로 맞지 않습니다. 왜 제품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사업하겠다. 그 말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하고 알아본 다음에 그때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많이 초대합니다. 초기 사업자는 스폰서의 경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초대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같이 상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프로답게 초대해야 됩니다. 내가 주가 돼야 된다 그랬죠?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딱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장소, 시간을 명확하게 본인 앞에서 메모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하는 형태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줌 미팅을 통해서 먼 곳에 있는 분을 일일이 다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얼마나 줌이 활성화돼서 너무 좋은지 몰라요. 그죠? 장거리 있는 분들 미팅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매번 찾아가서 미팅했지만 이제는 줌으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대2 미팅이 있습니다. 나와 스폰서와 같이 동행해가지고 파트너 만나는 1대2 미팅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미팅, 상대와 나하고 같이 만나서 차팅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과 후원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번 차팅을 해야 됩니다. 12번. 자, 한 달에 4번씩, 그죠? 한 달에 4번씩 3개월 만나게 되면 12번이 됩니다. 그래서 12주 차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애팀에 관한 모든 제품이나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쇼더 플랜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모임에 초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 사업은 말로는 어렵습니다. 절대 내가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팅 초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의 가장 귀결되는 목적은 어디라고 그랬죠?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우리의 비즈니스를 해서 석세스 아카데미 몇 분을 초대할 것인가? 이것이 결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고정관념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팀원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팀들이 서로 옆에서 응원하고 한 분이 오시게 되면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분 미팅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시끄럽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친한 거는 상관없고 꿈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다. 정말 친한 가족이 같이 성공하면 좋지만은 그분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가족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더 플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ust show speed, 플랫, 프로덕트, 피플 세 가지를 바로 즉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쇼더 플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정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결정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만이 그분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꿈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을 알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쇼더 플랜의 목적입니다. 아, 애터미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체적인 거는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음번 만날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모든 거 다 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쇼더 플랜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항상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 설명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열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내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 설명 횟수는 매주 한 2번 정도 해서 1년에 한 100회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시 보여줄 자료와 사업 설명 후 전달할 자료를 구분해가지고 딱 보관해서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사업 설명할 때 보여주는 자료하고 사업 설명 끝나고 나면 내가 전달해주고 올 자료들, 막 카탈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개인적인 꿈과 Y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점검, 현실 인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 빌딩업 해줘야 됩니다. 꿈을 키워줘야 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애터미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을 그러니까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정말 모든 환경들이 저성장, 그 다음에 코로나 엔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분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 지금 사업,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이런 얘기는 내 입에서 꺼내면 안 돼. 정말 나는 힘들었거든. 너는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그분에게 넘기고, 부정적이고 힘든 거는 내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꿈을 이루는 멋진 미래는 프로스펙트 얘기로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성공했을 때 그 모습은 상대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그것을 만들어줄 거야. 그런 얘기는 그 사람한테 해주고, 나는 현재 어렵고 힘든 과정 겪고 왔는 것도 전부 내 얘기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추가 수입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 애터미 사업이다. 이렇게 전달하셔야 되고요. 사업의 개념은 소비, 구정 광고가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것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연속적인 자산 소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만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설명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매번 사업 설명의 방식을 바꾸지 말고 시스템대로 동일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자세를 갖추고요.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부 마인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월 1,000댁, 월 3,000댁 지금 벌고 있는 사업가의 면모를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렇게 속은 있습니다. 절대 여러 사람한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홈미팅에 초대할 경우는 동의 없이 초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자세, 당장 나타나는 반응에 절대 개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이 끝난 직후에는 그다음 책이나 유튜브 강의 주소를 공유해서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해주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작은 제품 하나라도 구매해서 제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칫솔이나 휴대용 치약 같은 거 하나씩 전달해드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업 설명보다 제품과 자료가 우리 사업에 대해 계속 생각할 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선택의 결과치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은 5년 전에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때 내가 선택했던 결과가 지금의 내 생활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5년 뒤에 내 삶이 된다는 거죠. 누적된 선택의 결과와 그에 따른 환경이 그 사람의 현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를 이끌어준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애터미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애터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드리고 나도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죠.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진정성이 있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태도가 분명하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경향을 진정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진정성 있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언제 어느 시기에서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진정성이라는 것은 확신과 끈기가 있고 변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터미 사업을 전달할 때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우리가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공의 길 1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